자, 오늘은 우리 맹파맹리, 지급상구 시내에 있는 요 맹조, 그걸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이제 1월 달부터 요 지급상구 시내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해 나갑니다. 시간은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고, 그리고 멀리 이제 지방에서 아니면 뭐 강주나 대구, 부산, 에서도 직접 서울에 오지 않고 집 안에서 이게 줌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줌 강의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한번 하시고,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강의한 이 형식대로 그대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교재는 페이지가 그 69쪽에 있는 맹조입니다. 이제 사업가에 해당하는 맹조. 사업가에 해당하는 그 맹조를 아마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남자 사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자 사주고, 정유, 계묘, 정해, 병호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 사주를 이게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구조 분석을. 처음에 사주 8글자가 나왔는데, 뭘로 이루어졌는가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요 화와 수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의 성향과 수의 성향은 둘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화와 수는. 여기에 이제 목이 하나 있고 금이 하나 있죠. 여기서 요 목은 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이렇게 할 것이고, 요 하나 금의 하나는 이렇게 수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는 화와 수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맨날 내가 강조하죠. 형과 기를 나눌 때, 이 사주가 뭘로? 기본적으로 기의 형태를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기의 형태. 그럼 이 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이 사주가 직업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창조적인 뭘 만들어내거나 창조하는 그런 직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십성을 넣으니까, 여기 이 사주에서 십성을 넣으니까, 자, 여기는 화가 되고, 이거 다 화죠. 그럼 이게 목이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 십성을 넣으니까, 이렇게 비견급으로, 비견과 급제로 이렇게 사주가 형성됐죠. 아주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견과 급제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를 보면 손과 발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손과 발을 나타낸다라고.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와 수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화의 수의 기조는 창조적인 그런 쪽에 재능이 많다 그랬죠. 창조적인 그런 재능에. 그런데 비견급제도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조 이런 걸 하는데 손과 발을, 내 몸을 써서, 이 손과 발이라는 건 나의 몸 신체죠. 나의 신체죠. 그럼 몸과 발을 써서 뭘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직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쓴다는 거, 신체를 쓴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간단히 노가다의 형태도 되겠죠. 노가다, 몸을 써서 하는 거예요. 몸을 써.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자, 여기서 수와 화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손과 발을 써서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창조하겠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제 상을 집어 넣으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상을 집어 넣으면은 구체적인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을 집어 넣으면 상.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여기서 해수라는 요 상을, 예? 요 해수의 상은 기본적으로 먹묵이나 이런 먹묵이나 이런 잉크를 나타낸다는 거. 해수의 상. 해수는 이제 먹묵이나 그런 잉크의 상을 대표한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런 우화라는 것이죠. 우화는 기본적으로 이 화죠. 화는 여기서 이 우화는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학문이라든지 화를 나타내죠.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 우화라는 이 성향이. 그런데 이 두 개가 오해가 만난 거잖아. 오해가. 예. 그럼 이게 오해가 만나면은 이 두 개, 먹물과 잉크가 되고 학문, 아름다움 그런 거였죠. 그 오해가 만나면은 이런 서예가 되거나, 예? 이런 그림이 되거나, 이런 그림.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이런 예술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게. 맞나?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오해합이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과 먹묵 잉크가 만난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조합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도식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 도식이라든지 그림, 물감을 이용해서 색채를 이용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지. 자, 또 하나는 이 사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자, 지금 어떻게 잡아낸지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우화하고 묘목의 만남이라는 거. 우화하고 묘목의 만남. 자, 이 묘와 우화의 요 만남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우리 이제 맹파에서는 우화와 묘가 만나 서로 파라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파라고 얘기해요. 파. 뭘 깨트린다라고 그러죠. 깨트린다라고. 그럼 여기서 깨트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할 때, 예? 여기서 또 묘목이라는 것은 이런 선을 나타내죠. 묘목은 또 글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문자, 그런 상을 나타내는 게 이 묘목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 묘파는 우리가 도색이나 색채를 할 때, 때로는 색채를 길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색채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붙이고, 자르고, 색채를 붙이고 자르고 색칠을 할 때 이게 덧칠을 하기도 하고 또 길게 딱 뿌리기도 하고 짧게 끌어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묘파의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묘파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식신이 되거나 아마 상관이 되거나 그럴 때는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잘 쓰는 거, 뭐 작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묘파가 있으면 막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책이 떨어지도록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묘파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이 사주가 수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수. 이게 수화, 이 기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뭐 창조적인 거, 뭐 만들어내고 그런 거. 그러면 이게 비견급제가 세력이, 자, 화가 비견급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비견급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내는데 손과 발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 그 일간의 마음이. 그래서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겠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이 있으면은, 먹물과 그 잉크, 해는 먹물 잉크인데, 우화는 아름다움을 그런 걸 대표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오해가 만나면은 뭐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묘파가 있다는 거지. 이 묘파는 그림에 터치를 하고 그림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이 묘파로 대표한다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봤을 때 인테리어 도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도시 색칠하는 기업은 바로 수화와 화와 수의 조합의 묘파의 요조 그리고 오해합 또 우리가 문후에 시주의 요 화는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겠다는 게 대표한다라고. 병호 시주에 병호가 있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또 요 구조를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요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주가 여기서 우리가 주공을 보면은 구조 분석 주공을 보면 이 사주의 의향을 볼 때 주공을 볼 때 내가 정의 일주인데 시주에 병호가 있죠. 병호. 그러면 이 병호 요게 이제 연체된 형태로 요게 내체가 돼요. 내체. 그럼 병호도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럴 때는 이 병호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요게 해수와 여기서 개수가 있죠. 유금이 있죠. 그럼 이 음을 개와 유해를 내가 화가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연간의 정이 있잖아. 이 정은 나의 정과 같은 화죠. 그럼 내가 화가 유를 내가 극하고 있지. 그래서 천간의 지지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유를 이걸 내가 제압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또 이 묘목이라는 월지의 묘목이 이 묘가 묘충을 하잖아. 그또 묘가 이제 위에서 이걸 극을 하고 있고 옆에 충이니까 이걸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지. 또 이 묘목하는 게 칠사를 편관을 내가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거 해수마저도 내가 설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 사주에서 묘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게 이제 이 사주의 미끼라고 그럴까? 미끼. 다시 한번 이게 성동격사라 그럴까요? 이걸 이 묘를 이용해서 사실 정은 묘를 내가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또 나하고 묘파가 있기 때문에 내체에 손상을 줘. 그렇지만 이 묘가 나의 적들을 개수와 유금을 이게 건드린다는 거지. 이걸 설기시키고 이걸 충해준다는 거지. 여기 유를 내가 통제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사주가 묘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사주 의향은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를 내가 제압하려는 그런 의향입니다. 사실 또 천간의 개는 이렇게 천간이 월간이 개묘로 되어 있잖아요. 개묘. 그러면 개가 바로 요 밑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개를 약한 것으로 본다. 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약한 것으로. 게다가 약한 데다가 묘로 설기되니까 나를 정계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나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자,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이 관사를 기본적으로 이게 돈으로 보한다는 거. 이걸 이해돼. 관사는 돈이다라고. 돈. 관사는 돈이다. 여기서는 또 이 제가 이렇게 관사를 시행하고 있잖아. 제가 관사를. 자, 이럴 때는 제가 관을 시행하니까 이 관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보도 되겠죠? 돈으로. 그럼 우리가 이 관살이 돈일 때는 기본적으로 큰 돈을 나타낸다. 큰 돈. 자, 그래서 이 큰 돈을 묘목 인성한테로 다 돈이 나한테 오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성의 역할이 뭡니까 할 때? 이 인성이라는 것은 원래 규모화를 나타내요. 인성 규모화하고 크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인성은 규모화와 크게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아주 요긴할 때, 인성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기업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야말로 이 묘 인성이 아주 하나죠. 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테리어 도시 기업이다라고 기업을 하나 회사를 창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요거 이해되죠? 자, 이 사주 핵심은 자, 이 병우가 내 체기 때문에 병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면 병우 내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해와 계와 유를 내가 잘 통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잘 내가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이걸 내가 이 금수를 내가 잘 통제하겠냐라고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유금은 정화가 내가 제압을 하고 있고 이 유금이 묘가 유를 묘충을 하고 있고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제압했다라 보는데 완전 제압은 아니지만 이 칠살과 관은 나한테 나쁜 역할인데 이것도 묘가 설계시켜서 이 묘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 보여야 됩니까? 자, 이게 또 하나는 우리가 직업 잡아낼 때 여러분들 다 기초반 이게 대상을 배웠을 거예요. 상을 차고 앉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자, 월주를 보면 월주가 계묘란 말이에요. 월주가 계묘인데 십성을 넣으니까 이거는 편관이고 요거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그러면 요 편관과 인성의 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직장의 상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직장의 상으로. 그러면 나하고 일조와의 관계를 볼 때 나하고 해묘합을 하잖아. 내 자리와 해묘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 가장 핵심은 자 정인대 병우가 이걸 내체라 그랬죠. 내체. 예? 자리로 보면 이게 직장생활 할 것 같지만 자 정이 있고 시주가 병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라는 거예요. 나. 해가 있지만 묘목이 이렇게 묘와 오의 관계는 내가 묘판을 한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그래서 직장의 상은 아니다라고 내 인성이 깨졌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요 계묘 요 상은 기업의 상이다. 기업의 상. 예? 자 그러면서 관이 인성을 시행하니까 여기 아주 규모가 되고 크게 된 것이다라고. 여기서는 이 묘판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에 덧칠을 하거나 그림을 자르거나 여기서 그림 자르는 게 이게 색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이 이 묘파의 상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게 상당히 이게 수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구조 분석으로 보면 이게 화와 수의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게 금수를 내가 제압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그 다음에 직업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인테리어 도식기업 그대로 나오죠. 인테리어 도식기업. 자, 내 몸을 쓰는 것. 자, 시주의 비견급은 손발을 나타내죠. 특히 이 시주의 비견급은 손, 연주의 비급은 발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로 손을 써서 자,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 직업인데 창조가 가능한 그런 직업이에요. 아니면 손을 써서 뭘 만들어내서 창조해내는 그런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 오해합은 그림이나 도색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도색. 예. 자,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쉽게 말하면 화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이 수 자체는 먹고 잉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 기업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대운분석.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뭡니다. 사주는 먼저 수업 들어가면 이게 구조를 분석하고, 직업을 또 잡아내고, 대운을 넣었습니다. 자, 대운을 쭉 넣으면 기본적으로 대운 분석 보면은 얼사병우 정미무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얼사병우 정미무신으로. 갑진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갑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해와 유를 내가 통제해야 되는 이 통제가 안 되죠. 어린 시절
좋지 않다라고. 자, 을사대운이 되면 딱 어떻습니까? 을사대운이 딱 되면. 을사대운이 되니까 어떠십니까? 을사대운이 되니까. 자, 이 원국의 의향이 목화가 실어올 이래서 금수를 내가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에 관건이 달 있다고 그랬죠. 을사가 오니까 이제 화의 기운이 온 거잖아. 화의 기운이 오니까 더 요 해와 유를 잘 통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가 오니까 어때? 내가 사해충으로 이걸 내가 더 잘 제압하고 또 사유합으로 이걸 내가 제압할 수 있죠. 원국에서 약간 확실하게 제압 못한 것을 을사대운은 확실하게 더 제압할 수 있다라고. 자, 또 하나 이게 더 나아가면 이게 을사는 요 사화라는 것은 나한테는 급제잖아. 급제. 이게 급제. 이 급제라는 건 또 다른 사람을 나타내기죠. 다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련,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 관살, 아까 큰 돈이라고 했죠. 큰 돈. 이 재통관. 그지? 재통관. 이 관살, 큰 돈. 자, 우리 이제 본수하고 설명드립니다. 왜 재통관이나 관통제가 왜 큰 돈인지.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사회충을 하는. 그러면 이때는 다른 사람이 큰 사장이라는. 다른 사람이 큰 사장.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움을 얻어서 내가 이 죄를 취하는 사이는. 그럼 나는 여기서 내 몸을 써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왜냐면 급제와 제의 관계는, 급제와 제와 합하거나 급제가 주공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투기적인 요소도 있고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 핵심은 다른 사람과 동업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이때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업원이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난다. 자, 왜? 여기서 급제가 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급제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급제는 중요한 게, 여기서의 급제는 시주가 병호잖아. 병호가 나의 체가 되거든. 여기서는 급제이지만 나의 모습도 체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야말로 내 돈을 빼앗기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동업해서 내가 돈을 버는 행태. 왜 돈 버냐 했을 때는 이 의향이 금수를 제압해야 하는 거예요. 금수를 통제하는 그런 의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급제와 동업해서 돈 버는 게 좋다. 대부분 우리가 뭡니까? 대부분 사업하면 막 동업하지 말라고 누누이 다 얘기하잖아. 거의 한 90% 동업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행태에 하와서 내가 동업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왜? 금수를 내가 통제하기 때문에. 뭐 이때죠. 그러면 여기서 병호대원은 어떨까요? 병호대원 그대로 시주에 병호가 출현되기 때문에 병호의 요 에너지 기운이 내가 전가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해를 내가 오해합으로 내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 해수는 우리가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 예? 또 오하고 오니까 묘파가 일어나니까 그림인가 막 그림을 터치를 하거나 그림을 자르거나 그림을 길게 그리는 이 하여튼 그림에 의해서 막 능수능란하게 이런 재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미대원이 있죠. 정미대원. 자, 이 정미를 넣으니까 어때? 자, 정미대원. 정미대원이 마찬가지로 이 의향이 이 목화쇠가 금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정미는 그대로 요것도 다 이게 왕은 화의 기운이 온 거잖아요. 화의 기운이 와서 해묘미가 되니까 어때? 해묘미가 되니까 어때요? 대운에 정미가 오니까 이걸 내가 해를 설기시키고 묘목을 가해시킬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목화의 기운이 왕성해지죠. 특히 정미대운에서는 또 여러분 봐. 자, 중요합니다. 자, 요거요. 자, 사주를 어떻게 푸는지. 정미대운은 그대로 봐. 정미대운 그대로 일간이 내 정이 그대로 이게 출현됐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밑에 식신을 차고 온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미대운에서는 이때는 그야말로 본래 이 사주가 창조적인 그런 게 DNA가 저장돼 있는데 식신이 오잖아.
그럼 식신 자체도 내 이 십성을 이 창조를 나타내는 거잖아. 예? 그러면 이 사주가 그 을사병우까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 뭐가 막 뭐 창조라고 했지만 모방성 창조라고 할까요? 모방성 창조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라 보면 정미에서는 진짜 본인이 스스로 식신이 왔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만의 장점,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그런 이 도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정미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만의 뛰어난 창조적인 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나온다 보면 돼. 미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또 마침 이게 원국에 해묘가 있고 대운에 미가 왔잖아. 예? 그럼 우리가 이 해묘미 삼합을 형성하잖아. 예? 삼합은 묘 인성의 인성이 크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내 회사의 기업이 뭐가 점점 커진다. 그럼 이때 되면 막 내 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막 하청업체들도 나한테 막 따라오는 그런 모습에 나한테 달라붙는다라고. 자, 요거 이해됩니까? 자,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신대운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무신대. 자, 이 무신은 이제 음양을 나누니까 청간은 양이고, 자, 이 지지는 이게 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무대운에서는 뭐, 내 상관이 와서 개수를, 여기서 이 개를 내가 제압해야 할 대상이랬죠. 이게 무기합을 하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그러나, 신금이 오니까 어때? 음이 오니까 어때? 음이 그야말로 여기서 아까는 이 묘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묘목이. 그런데, 자, 묘신 합대를 하니까, 이 금이 와서 내 묘목, 이걸 내가 못 쓰게 만들잖아. 이때는 기업에서 묘가 깨진다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점점 작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십성을 보면은 상과의 재를 이 자체가 내가 이제 재성인데 돈인데 이게 묘신 합치는 묘목이 깨지는 거잖아. 이때는 오히려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사업 규모를 좀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신대운에서 좋지 않다. 마치 기후대운도 마찬가지. 기후대운도 이 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운을 분석하는지 그런 것도 수업 중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년분들 보자. 그럼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 한 해. 요거는 이제 무신대운 중에 크게 봤으면 이 무신대운 중에 이렇게 이제 여기 기축윤을 본다는 거지. 기축이 좋을까라고 나쁠까요? 물으면 원국의 의향이 자 목화시가 수와 금을 내가 잘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기축가 뭐 비가 왔었대. 여기서 오화가 어때? 기축이 되면 오화가 천간으로 도망가서 그럼 내가 오화의 기운이 약해지겠죠. 축은 이게 유를 나타낸다. 유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유가 움직이면 이게 힘이 이게 봐서 금강목을 해서 묘를 치버리죠. 또 축은 또 뭡니까? 축을 천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때는 굉장히 신고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 축은 이제 재고인데 오히려 파지하거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경인년은 어떨까? 무신대운 경인년. 경인년은 기본적으로 대운에서 자 중요합니다. 대운에서 신금이 묘목을 극하니까 이 대운이 아주 흉이었잖아. 흉. 그런데 이 유년에서 신금이 경금으로 흩어졌다. 그럼 이 신금이 약해졌다는 거야. 신금이 약해졌다. 그게 요 인목이 뭡니까? 요 인목은 뭐 오화를 생해주니까 이는 또 오화를 응기시켜 오화가 힘이 세지는 거잖아. 이때는 그야말로 이 목화시가 금수를 통제하는데 아주 이게 유리한 작용을 하죠. 이때는 아주 좋다. 그래서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흩어졌을 때 신금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고, 자, 인이 와서 오화의 영향을 크게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럼 또 임진년은 어떨까? 임진년. 이게 다 수를 나타내죠? 해는 진을 나타내고, 자, 진유합하면 이 유가 움직이고,
때도 없대. 이 그야말로 내가 복화세가 수와 해, 유를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임진년은 금이 힘이 세잖아. 이때도 안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책에 우리가 수 방식이 대운과 윤년 관계, 대운의 길흉, 윤년의 응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하나 탁탁하게 집어서 강의한다. 그래서 이 책은 그야말로 실전 중에 실전력이다. 여기에 모든 비기가, 명파의 비기가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놓고 이제 개론을 한번 봅니다. 개론 관계, 개론. 자, 그래서, 자, 개론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자, 이 사주, 개론을 보면은, 이 사주에서, 자, 남자를 찾으면, 누가 남자입니까? 물으면은, 자, 우리가 여명에서, 자, 이게 남명이 아니고 여명이죠. 이 사주가. 자, 여명이, 이 사주가, 예? 결혼을 볼 때, 우리 여명에서, 여명의 남자를 볼 때, 관사를 남자를 보고, 관사를 남자를 보죠. 만약에 관살이 없으면 이 재성을 기본적으로 남자를 본다는 거예요. 재성을 남자를 본다라고. 자, 그래서 보면은 항상 관련성이 중요한데, 이 유금을 내 남자로 몰라 하니까 다른 여자가 차고 앉았죠. 그러면 이건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월간에 개가 있는데, 개가 묘를 차고 앉아서 내 배우자 궁과 일지를 내 배우자 궁이라고 해요. 내 남편 궁. 남편 궁하고 해묘합으로 들어오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이 묘목은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의 첫 번째 남편이다. 첫 번째 남편인데, 이 묘목이 어때? 묘충을 당하고 있고, 또 나하고 묘파하죠. 그러면 여기서 정일 때 배운 내 체라 그랬죠? 나하고 묘파하니까,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묘파가 있을 때, 우리가 사물과 관련됐을 때, 이럴 때는 막 이게 좋은 작용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보면서 이 묘파가 있어 서로 깨진다는 거야. 파가 있을 때. 그럼 나하고 이 남편하고 성격은 맞지 않다라고. 자, 이 묘파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자, 그래서 계묘 첫 번째 남자는,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이게 계묘를 하니까, 계묘가 되면 천간의 계가 나의 남편이었잖아. 그 계가 묘를 생하잖아. 그럼 이 간지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럼 통으로 이 남편을 봐, 통으로 남편을. 근데 이 묘목이 묘유충을 당하고 묘파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했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이게 계묘가 나의 남편인데, 정묘가 여자고, 또 병호도 오도 여자란 말이야. 그러면 내 남편을 놓고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많이 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비겁정부염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이다. 그럼 두 번째 남편과는 어떻게? 두 번째 남편 누가 두 번째 남편일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내 남편 궁에 내 남편이 앉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하고 오해합도하잖아. 내 체하고. 이거는 두 번째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수관은 내가 병륜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뽕건 병륜해로 할 수 있다. 예. 자, 요거 이랬네. 딱 보고 보자마자 이 사주는 두 번 결혼할 이상이다. 아마 두 번 이상 결혼할 그런 사주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죠? 그럼 이 사주에서 자식 보자. 본인의 자식. 이렇게 자식 찾으면, 우리 여명에서 자식을 찾아. 여명에서 자식, 어떻게 자식을 봅니까? 기본적으로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식상을. 만약 식상을 자식으로 보면, 식상이 없으면, 이 재성을 기본적으로 자식으로 본다 했죠, 여명에서도. 자, 여기 드러난 식상은 없죠? 여기 어디에? 오중의 기토. 그지? 오중의 기토, 요게 이제 식신이 안병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중의 기토. 오중의 기토가 자식궁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토가 나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식은 기토 자식이니까 딸 한 명이 있다. 딸 한 명 놓을 수 있다라고. 자, 뭐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신대운에, 이 보면 이 사주가 무신대운에 이 사람이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이 무는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상관이잖아. 상관. 상관이고, 이 자식군과는 백물을 같게 보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해수가 남편인데, 해중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신중에 요 이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예, 이미 자식을 낳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놓은 자식이라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 온 두 번째 남편은 이 아들을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요 대운에 봐서 예. 자 이거 자 오늘 요렇게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요거 이제 이 지급상 신에 있는 거 요거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학과 명규를 하면 사학과 할 때 주로 뭐 무역업을 왜 하고 왜 우리가 길가에 가게를 해서 장사하는 기본 원리들은 또 본 수업에서 쫙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례 하나를 놓고서 구조 분석을 하고 지급을 유추해내고 대운을 넣어서 기lum을 판단하고 윤연을 봐서 음기를 잡아내는 그런 훈련. 그래서 이게 아마 장자 한 5개월 아마 이상 걸릴 겁니다. 그냥 이 책이 아마 매우 좋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 수업은 원래 수업이 1월 2일부터 수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안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부석이 일주 한 주간 연기돼서 아마 1월 9일부터 이렇게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저녁 6시, 저녁 7시부터 이렇게 9시라는 거고 꼭 여러분 달라붙으십시오. 달라붙어서 이게 몰아치야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여러분 막 주변에 또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면 쉬운 것만 찾아가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디 가면 아주 쉽게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산수가 있고 수학이 있잖아. 여러분 맨날 초등학교 산수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맨날 초등학교 산수만 하면 실력이 늡니까? 그러니까 산수만 해갖고 여러분 돈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수를 배웠으면 바로 산수를 잃어버리고 미분 적분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가 됩니다. 그 맹파의 특징이 뭡니까? 산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분 적분을 여러분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미분 적분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는지.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자, 좀 힘이 들더라도 2023년은 이 맹파와 함께 촥 이렇게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맹파맹리 1월달 강의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맹파맹리 강의 안내. 자, 응기 및 지급 분석 그래서 1월 2일 날 개강합니다. 1월 2일 2023년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바로 이어서 상품 및 일주론도 1월 4일 날 바로 개강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 똑같이 1월 4일도 저녁 7시부터 9시. 오프라인과 인터넷 중강의 접속 동시 진행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요. 자, 맹파 통변의 절정. 개강 및 무료 공개 강의 1월 2일과 1월 4일 날은 이날 개강하고 또 무료 공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일 날 응기직업분석 1월 2일 날 개강하고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가, 성생, 교수, 공무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거대 공무, 회계사, 세무사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특히 요 직업 분석에서는 뭐 직업 잡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명절마다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아주 쉽게 명쾌하게 아마 제가 강의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명절마다 딱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응기를 탁탁 왜 이때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맹파의 그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맹파명 일주로, 상법이 일주로 내에서 1월 4일 날 할게요. 1월 4일 날.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을 예를 들면 뭐 갑자, 갑인 이렇게 해서 갑진, 갑오, 갑신, 갑수. 그래서 아마 하루에 아마 2개 주수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7시부터 저녁 7시, 9시. 중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 동시 진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갑자에 대한 그 상법, 반지 조합의 상, 그거 아주 막 쉽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갑자일주라 그러면 뭐 음동, 노송 그러고 성부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것들 간지 조합의 상을 아마 딱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강의 관련 그 질문들은 강의 장소는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입니다. 오시는 길은 지하철 1호선 신설동 5번 출구. 바로 나오면 기업은행 그 사익길로 한 80m 오시면 됩니다. 거기 2층에 보면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성이라는 집이 바로 보일 겁니다. 그 건물, 중국성 건물의 4층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오프라인과 인터넷 줌 접속 동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 멀리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서 들리면 아주 좋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높은 수준의 명파 명리를 이렇게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개강은 1월 2일 날,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고, 자, 그 다음에 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첫날은 공개 무료 강의. 아마 첫날 요 공개 무료 강의는 아마 내가 유튜브에 내가 아마 올려놓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놓치면 또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현재 많은 분들이 명파명리를 강의를 듣고 있고요. 실제 실전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명파는 들어야 된다, 명파는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혼인 관련 것은 매우 잘 맞잖아요. 혼인뿐만 아니라 직업 잡아내는 일주는 들어보십시오. 명파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책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